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상장 날짜가 이제 머지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봐왔던 분들 그리고 또 전화 오는 분들 경우에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이 암호화폐는 아는 사람이 아직 없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뭐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 본격적으로는 한 2016년, 17년, 한 6, 7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고요. 당연히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이렇게 판이 바뀔 때는요. 이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엄청난 10억, 100억, 막 천억대 부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00년도에 인터넷이 본격화되면서 갑자기 100년 된 기업들을 물리치고 젊은 20, 30대 애들이 막 재벌로 올라섰고, 지금도 세계 부자 20위 중에 18개 회사는 2000년도 이후에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바뀔 때는 판이 바뀔 때는 단계를 밟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돼버리듯이, 그 다음에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듯이 확 바뀔 때는 모든 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파이코인 채굴 하시는, 뭐 영어도 몰라, 손가락 치매, 뭐 핸드폰만 보면 부들부들 떠시는, 기계만 보면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 수십억 수백억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럴 확률이 높아요. 세상이 큰 변곡점일 때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비트코인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파이코인 때는 예상외로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화 하시려면 이제 채굴하신 파이코인을 잘 파시는 방법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멤버십 회원, 뭐 프리미엄 회원 이분들은 해서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뭐 오늘도 아침에 왔는데 전화 계속 오시고, 뭐 연세 드신 분 뭐 물어보시니까 대답 안 하실 수도 없고, 오늘 한 분 그냥 예 오세요, 수업 끝나고. 수업 중에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4시 반 이후에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수업하니까 그 이후에 오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채굴하신 파이코인을 가장 잘 파시는 방법은, 시장의 경우는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 경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매수하시는 경우와 똑같아요. 부동산 매수 왜 하죠? 샀다가 팔을 때 오르는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격에 사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도인들, 뭐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꼭 답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뭐 제가 안 만나 봬도 알아요. 제대로 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도인들은 이렇게 답할 거예요. 야, 파이코인 상장하면 넌 얼마에 살 건데? 그걸 너한테 물어봐, 이럴 거라고. 뭐 파이코인 뭐 3,000불 간다, 1,000불 간다, 뭐 100불 간다. 너 같으면 살래?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들 개인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사람은 좀 특수한 공부, 특수 공부를 하는 사람. 제가 하는 연구소가 이제 그 생테크 연구소가 그런 특수 공부하는 데인데, 저 자신도 잘 몰라가지고 제대로 못 가르쳐 드렸고, 저도 잘 몰랐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물어봐? 시장에다 물어봐야 돼요. 시장에다 물어봐야 돼요. 근데 시장에다 물어보는데, 시장에다 물어본다라는 것도 말은 되지만 이거 실천이 어려우실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면 시장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가령 이런 게 있죠.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파이코인이 뭐 3불에 뭐 예를 3.14불에 상장을 했다. 물론 저는 314불이나 100불이나
이렇게 시초가는 그렇게 형성이 된다고 보는데, 시초가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내려오고 다 올라가고 하는 거니까, 이게 가격이 수량이 늘어나면, 수량이 이렇게 밑으로 늘어나면 가격도 이렇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량이 이렇게 수량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 100개, 100억 개, 200억 개, 300억 개 이렇게 늘어나면 가격이 내려와야 되는데, 공급 수량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매점할 때, 가수요가 일어날 때, 사재기 할 때, 비트코인도 이런 게 돈귀신들이 붙어서 그랬고, 현재 채굴자들이 가장 원하는 패턴이, 파이코인 채굴자들이 가장 원하는 패턴이, 공급이 막 락업이 풀리고 공급이 내려오면 내려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수량이 늘어나면, 공급이 막 락업 하신 분들이 막 팔고 이렇게 되면 가격이 되려 더 올라가는 경우는, 시장을 아는 사람들이, 파이코인을 아는 사람들이 아마 코어팀에서도 가장 바라는 모습이 이런 모습일 거예요. 코어팀 백서에서 보이는 내용인데, 천억 개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한 천억 개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10억 명은 세계 인구의 어떤 변곡점, 특이점으로 10억 명을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어팀에서도 이런 형태의 파이 가격, 뭐 락업이 풀리고 뭐 급한 대로 파는 사람 팔아치우고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 사는 세력 힘이 세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매점을 하고 가수요가 일어나고 사재기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회사. 나머지는 다 부분 뭐 특정 아이템으로는 하고 있지만, 이렇게 범용적으로 만드는 거는 파이 네트워크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되는 걸 바랄 거예요. 이거는 이제 파이의 특수성, 그다음에 범국제성, 국제적 효용성 증가로 230개국 변동 환율제도 적용하고 국제 간의 송금에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도 파이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더라도 더 오를까 미래 매수하려는 수요층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건이 났다, 뭐 금융시장이 출렁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물 경제에서 쓰임새가 많은 코인, 이거를 지금 파이에서 바라는 거죠. 이게 이 추세대로 갔을 때 가 파이코인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수요는 키펜제라고 있어요. 이게 이더리움을 제외한 거진 모든 암호화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거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걸 제외한, 이 키펜제라는 건 뭐냐면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안 사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안 사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더 떨어지겠네? 아유, 저거 안 되겠다. 이런 거. 다른 거 사지 뭐. 대체제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 안 사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이더리움은 물론 아닌데요. 이더리움은 물론 아닌데, 파이코인이 성장하면 많은 암호화폐들이 기펜제가 돼요. 스코틀랜드 경제학자가 한 건데, 이거는 기펜제는 뭐냐면, 이 경제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로 일반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는 벗어난 특이한 재화나 서비스를 가리킨다. 이러한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막 사요. 근데 가격이 내려가면 안 사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안 사요. 전통적인 수요 이론과 대조적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막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요가 감소하는, 많은 주식들이 이래요, 사실. 부동산이나 집값도 이래요. 지금 중국 부동산이 이렇죠. 가격이 내려가는데 수요가 더 줄어요. 이게 알리나 테무에서 막 전 세계적으로 물건 뿌리다가 안 된 것이 전부 기펜제가 돼버린 거예요. 더 내려가겠네? 조금 이따 사면 되겠네? 아, 저거 이제 안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더리움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가 사실은 이렇죠.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법이 생기게 되면, 파이코인은 절대로 기펜제는 아니죠.
집행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정도도 잘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 명품들,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예요? 저기 샤넬, 에르메스, 뭐 이게 롤렉스 이런 거 명품, 그리고 명품 암호화폐, 그다음에 뭐 강남 부동산 같은 특수 서울 경기 지역 부동산 이런 거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가격이 쫙 올라가도 수요가 유지되거나 상향이 되는 거. 이렇게 돼요.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요. 위풍제라 그래요. 위풍당당하다 해서 당당을 빼고 위풍제라 그래요. 폼 잡는 거. 이게 비트코인 한 주라도 사고 비트코인 0.0000009개라도 사고 이더리움 100개라도 사고 자기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품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뭐 이 정도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명색이 투자자인데 뭐 명색이 분산 투자자고 내가 합리적 투자자인데 많은 펀드들이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을 조금씩이라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있다. 이더리움은 아직 위풍제는 아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위풍제죠. 파이코인도 어느 순간 이 위풍제에 들어가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도 수요가 유지되거나 계속 상향이 되는 거. 그래서 파이코인은 구질구질하게 뭐 소각하고 이런 거 안 하고 디스카드 한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채굴한 거는 카드 버린다 이거예요. 카드를 버린다고 채굴한 암호화폐까지 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제 말은. 소각과 폐기는 다르다. 그래서 KYC 통과 안 되신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채굴한 코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명을 잘하면 찾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죠. 이게 위풍제. 비트코인은 분명히 이렇게 됐죠. 파이코인도 어느 시점에서는 위풍제로 가야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2류, 3류 암호화폐들은 정상제죠. 그러니까 가격이 수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자꾸 줄어들죠. 공급이 늘어나면 자꾸 줄어들죠. 그래서 소각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수량을 줄여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 소각한다, 어떻게 해서 소각한다라는 게 뭐 굉장히 많죠. 증권회사도 이제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서 시장에 유통되는 걸 줄여서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걸 많이 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거꾸로 막 대주주가 팔아버려서 공급을 늘리기도 하고 그 권도영 씨인가 우리나라 그 테란가요 그거 막 자기네들이 막 팔고 카카오도 자기네들이 막 팔고 대주주가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시장에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만약에 파이 코어 팀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한 6년간 돈 욕심을 전혀 안 내는데 그 20% 갖고 있는 거를 막 시장에 막 팔아 제낀다.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상제들은 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하이코인이랑은 상관없죠. 그리고 열등제라는 게 있어요. 열등제라는 거 있는데 망하는 주식이나 코인. 야, 그거 살 돈 있으면 내가 차라리 술이나 사 먹고 말겠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지난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제 그 대표적인 미국 회사 그레이스케일 펀드 같은데 파이코인이 여기 당연히 편입이 돼야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아마 10월 11월 혹은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코인 편입이 다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오픈맨 막 하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월 달까지는 G20 국가들에서 아마 가상자산에 대한 법이 다 나오고 아마 뭐 내년 시행을 뭐 내년 1월부터 한다, 언제부터 한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막 몰아붙여 갖고 지금 오픈 메인넷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펀드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편입을 하죠. 그런데 다른 코인과 달리 하이코인은 굉장히 많은 원체 KYC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원체 투명하기 때문에
원체 모든 것이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 얘네들 로드맵이나 그 비즈니스 플랜 보게 되면 앞으로가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펀드에서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렇게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아직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데, 가령 뭐 사람들이 그러죠. 야, 그 천불 그럼 너 같으면 살래? 그럼 뭐라고 뭐 천불 간다. 뭐 314불 간다. 너 같으면 살래? 라고 누가 물어보면 답을 못 하잖아요. 답을 못 하는 게 정상이에요. 왜? 내가 시장이 아니니까. 그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같으면 314불에 살래? 너 같으면 3000불에 살래?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두려움을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요. 두려움과 공격성은 같거든요. 저거 나 파이코인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주변에 꼭 뭐 등신 같은 사람들이 공짜라고 막 하길래 무시했었는데 저게 300불 가고 1000불 간다고?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무효화 시켜버리고 싶어 해요. 그거 망할 거야. 그거 스캠이야. 그거 안 돼. 이렇게 무효화 시켜버려요. 이건 인간의 심리예요. 그 두려움은 반드시 공격성으로 나와요. 그 공격성은 그러면 뭐 엄마 같으면 그거를 300불에 살래? 엄마 내 거 그러면 나 13개 있는데 300불에 내 거 사줄래?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고요. 그 공격은 나만 바보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고 그런 공격에 당하시면 안 돼요. 왜? 나는 시장이 아니니까 한 3년 지켜봐. 1년이라도 지켜봐. 이래야죠. 너도 전문가 아니고 나도 전문가 아니잖아. 그 나한테 왜 네가 그렇게 물어봐. 이렇게 하셔서 자녀들을 이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채굴하신 파이코인을 가장 잘 파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경우 중에서 정상제와 열등제를 뺀 3가지 경우, 부동산 매수하는 경우와 똑같다. 이거를 어, 부동산을 매수하려면 복덕방에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이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